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제33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이른바 COP33을 남해안 남중권에 유치하기 위한 조직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COP33 유치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치위원회는 홍보 활동과 함께 정부 설득 작업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오는 2028년 아시아권에서 열리는 제3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 COP33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 출범 2달여 만에 남해안 남중권 유치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 지역 시민단체 30여 곳으로 구성된 유치위원회는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결의대회와 서명운동, 학술 행사와 정책 발굴 등 전방위적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홍보 활동에 중점적으로 뒀다면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감축 방안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 제안을 하거나 국내에서는 인천과 경기도 고양시 등이 유치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탄소 저감 활동과 숙박, 교통 인프라 확충을 COP33 유치의 핵심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최소 2만 명, 최대 8만 5천 명까지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는데 어떤 수용 능력을 확충을 하시고 항공기로 온다든지 기차로 온다든지 이런 접근성을 좀 더 유연하게 하도록. COP33 개최 도시는 이르면 내년 31차 총회에서 확정되는데 인도의 경우 정부 차원의 전담 조직까지 만들어 일찌감치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반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COP33 유치는 반영되지 못했고 정부 부처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유치 실패에 대한 우려와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먼저 기후위기에 대한 극복 의지를 결집을 하고 그것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설득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이것을 깊게 검토하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유치위원회는 환경부와 총리실 등을 방문해 COP33 유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어제 도정 현안을 설명하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오는 27일 선포식을 갖는 광주 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심이 쏠렸는데 너무 크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너무 무시해도 안 된다는 애매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대신 전남에너지해양특화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에너지에 대한 도지사의 허가권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전남 시도지사가 오는 27일 선포하기로 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은 새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김영록 지사는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선거용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을까 봐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교통과 환경, 바이오, 첨단 복합산업단지 조성 등 기존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포괄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계도 인정했습니다. 광역교통망 구축 등 민감한 부분은 다루지 못할 수도 있다며 특정한 부분에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재정적 인센티브와 특례 규정이 주어진다면 행정 통합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큰 의미는 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단초가 돼서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자 이런 뜻이니까요. 너무 그것을 너무 크게 생각해도 안 되고 너무 무시해도 안 되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광주 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으로 그동안 추진했던 전남도 특별자치단체는 의미가 없어진 상황. 하지만 전남도 특별자치도 추진의 핵심 사항이었던 에너지 허가권 문제는 전남 에너지해양특화도시 특별법으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기와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허가권을 정부에서 도지사로 이양하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허가권을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로서 제주도지사가 허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전라남도는 산업자원부가 행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도지사 권한으로 하는 게 가장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다 해서
전남에너지공사 설립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전남개발공사를 통해 공공주도형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김 지사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남국립의대 설립은 공공의대 설립과 별개의 문제로 국정과제에 채택됐다며 최종 결정은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라남도가 2026 여수세계 선박람회 지원 TF를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제 실국정책회의에서 여수세계 선박람회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관련 실국이 참여하는 총체적 지원 TF 구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국비 확보와 관련해 아직 노력할 여지가 더 있을 것이라며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국비 확보를 당부했습니다.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차기 이사장으로 공무원 출신 인사가 내정되면서 노조의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노동조합은 어제 성명을 통해 공무원 출신 인사는 관료적 사고와 행정 편의주의에 치우쳐 전문 경영 능력과 혁신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고 공단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특정 정치 집단의 입김에 의한 이사장 임명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기명 시장이 요구하는 한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합과 시민사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검증 절차를 보장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양 율촌산단의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공장 준공 시점을 미루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광양망권은 2차 전지 밸류체인을 갖추고도 전기차에 대한 수요 정체 현상 때문에 현재 어려움이 많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이르면 내년 말 안에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의 중심에 위치한 율촌산단. 이곳 율촌산단 내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 공장을 중심으로 에너지 소재 특화 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원료와 소재, 리사이클링이 연결되는 순환 공급망이 구축되고 있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현재 세계 전기차 시장이 일시적인 수요 정체 현상, 즉 해짐을 겪고 있지만 머지않아 수요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말 안에 전기차 수요 회복이 시작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을 길게는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기차 외에 ESS, 뉴 모빌리티, 방산 등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회복이 빠를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을 포함한 포스코 리튬 솔루션, 포스코 HY 클리멘탈 등이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도 생산 능력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특히 포스코 퓨처엠은 지난 2018년 연산 5,000톤 규모의 1단계 생산 공장 착공 이후 4년여 만에 연산 9만 톤 규모로까지 증설을 마쳤습니다. 투자 금액만 1조 2,600억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더해 해외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캐나다 등 9개 지역에서도 양극재 공장을 공격적으로 증설 중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이 밖에도 양극재 고품질 소재 생산 기술력을 갖춘 데도 공을 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올해 내로 엔트릭 및 스탠다드급 전기차용 LMR 양극재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 기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국이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LFP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가 33%가량 높고 리튬과 니켈도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LFP 시장을 점진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철강 사업을 기반으로 한 포스코 그룹이 새로운 미래 경쟁력으로 선택한 2차 전지 에너지 소재 밸류체인 구축 프로젝트. 2차 전지 캐즘의 파고를 넘어서면 율촌산단을 중심으로 한 광양망권은 국내 에너지 소재 산업의 새로운 중심으로 주목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순천시 해륙면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과 승강기 이용료를 받으려다 논란이 커지자 철회됐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달부터 단지를 출입하는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문 카드 보증금 5만 원, 이용료 5천 원을 받기로 했지만 지나치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아파트 측은 입주 가구 보안과 엘리베이터 사용 불편 등을 이유로 요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순천시는 관내 모든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 지역 이미지와 택배기사의 고충을 고려해 요금을 받지 말아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전남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논란이 된 리박스쿨 교재에 대해 전남도 교육청이 내놓은 대책이 부족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남교육회의 등 시민사회단체 10여 곳은 어제 공개 질의를 통해 도교육청이 실시한 역사 왜곡 도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또 역사 왜곡 도서 유입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역사, 교육 전문가와 유족회 등이 참여하는 검증위원회 구성 계획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광양시가 백운산 자연휴양림과 지역의 화려한 야경을 만끽할 수 있는 시티투어 광역 코스를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22일부터 사흘 동안 3차례에 걸쳐 광주 유스케어를 출발해 백운산 자연휴양림에서 산책과 아로마 테라피 등을 즐긴 뒤 광양불고기 특화거리를 거쳐 망덕포구에서 야경과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광양시티투어 광역 코스를 운영합니다. 시는 광양시티투어 광역 코스가 서울 수도권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여 관광도시 광양 이미지를 브랜딩하고 체류형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냉지 작물 재배로 유명한 순천 외서면에서 재배한 딸기묘는 품질이 우수하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여름철 기온이 크게 올라 적기 생산에 영향을 받았지만 농민들의 높은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을 가득 채운 초록빛 딸기 묘목. 비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시든 잎을 솎아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준산간에 자리한 순천시 외서면. 일교차가 크고 병해충이 적어 딸기묘가 자라기 좋은 환경입니다. 날씨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서든지 저희들 생산된 딸기 융로가 화분화가 빨리 되어서 긴 시간 고소득 작물로 지역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지난해 46개 농가가 총 500만 주를 수확해 약 30억 원의 소득을 올렸고 올해도 작황이 우수할 전망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딸기묘는 딸기 주산지인 경남 진주, 충남 논산, 제주 등 전국으로 배송됩니다. 다만 갈수록 상승하는 기온은 산간 지역의 연중 서늘한 온도로 천혜의 재배 환경을 지닌 외서면에도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올해는 고온 영향으로 출하가 평년보다 보름 정도 뒤로 밀렸습니다. 기온이 계속해서 고온이 되다 보니까 하우스 내 작물들이 이렇게 저희들 마음대로 크지 않고 또 병이 많아져요. 딸기묘를 고소득 전략 작목으로 선정한 순천시는 농협과 함께 지속해서 설비 지원과 교육은 물론 판매처 확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지원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농 자재에 필요한 영농 자재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또 신품종 딸기 모종들을 이렇게 보급시키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무더운 여름, 천혜의 자연 환경을 활용한 딸기묘가 지역 농민들의 높은 소득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순천시가 올해 1차 추경으로 순천형 보육사업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10억 6천여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어린이집 유아반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 영유아 가정 필요경비 추가 지급, 농촌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확대 등에 쓰입니다.